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떠나보고 싶다,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휴양지들은 저희에겐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캐나다도 고려했었는데요. 거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이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삶을 다시 꾸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난이도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겪게 되는 행정적인 어려움 정도이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시 찾아야 할 수도 있고, 살 집을 다시 구하고, 아이가 있다면 전학을 해야 하고 등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바뀐 데엔 그 이외의 것들이 훨씬 클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회 전반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 어려움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당연한 일들, 예를 들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든지, 전기세, 수도세는 매달 쓴 만큼만 낸다든지, 은행 이체는 바로바로 된다든지, 제 시간에 택배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이 당연한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떠나보고 싶다,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왜가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지, 이건 내 힘으로 극복이 될 수 없는 일이 맞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나라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 포기를 할 수는 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내 대답이 한국은 이래서 안 되겠어, 뭐가 싫어 같은 면피성의 대답이라면 이미는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트레이드 오프. 얻게 되는 것이 있으면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데 경험담이 필요하다, 난 시도해 보겠다 하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민의 목적은 아이의 교육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5살이 되고 유치원에 갈 때부터 전 많은 부분을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도 운 좋게도 제 아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굉장히 좋은 유치원에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입학식 날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는 걸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주변은 15층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정말 좋은 유치원이었어요. 여기서 제 아이는 1년 동안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년 시절에 대학 졸업까지의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교육과정, 매번 정권 때마다 바뀌는 방향, 그에 따른 혼란, 매일 12시까지 잡혀 있었던 야간 자율학습, 모의고사, 수능. 전 이때부터 막연히 생각만 하던 이민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국가를 리스트업하고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누구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나오는 장단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너무도 위험합니다. 영미권이 선호도도 높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단순히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지 답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 내가 정착할 수도 있는 동네를 직접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현지에 가서 무엇부터 확인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출발하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순위, 그 다음 우선순위, 그리고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이 순서대로 리스트업을 하고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저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려해서 선택했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측면에서 타 아시아권 국가는 아예 배제했고요. 미국도 한국과 비교해 크게 메리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마약, 총기 같은 좀 거부감 있는 이슈에 대해선 자유로운 편입니다. 무엇보다 영주권 허들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는 제 아내와 저에 대한 생활이었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들, 휴양지들은 저희에겐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캐나다도 고려했었는데요. 거긴 추워서 포기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저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타지 생활에서 오는 힘듦을 이겨낼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게 제 자신을 위한 이유보다 제 아이를 위함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우리에겐 이 문제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타지 생활의 힘든 점은 이 경험치가 다시 0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살갑지 않습니다. 이 힘듦은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힘듦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요. 다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때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처음 자신이 했던 질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고비는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민 1세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고국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요. 결국 여기민을 선택하게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비용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로 끝나게 되겠죠. 2주 후 저희는 타지 생활의 힘듦을 여행으로 풀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껏 여행을 다닌 나라를 세어보면 꽤나 많습니다. 여기선 비행기뿐만 아니라 차로, 기차로, 배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아이의 방학 되면 어김없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대체적으로 퀘스트에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실제로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직장에서도 빨리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민의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아직은 먼 이야기로 들리실 테지만 2주 후 초반엔 영주권을 목표로 살아가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정말 현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 같은 게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적을 잃은 것 같은 기분. 큰 건 이제 얼추 끝난 것 같고 이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허무한 기분. 난 누군지, 여긴 어딘지 갑자기 모든 것이 어리둥절해지는 시점. 이때를 위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 마치고 삼겹살에 술 한잔 걸치는 일은 높은 확률로 힘들 수 있고 좀 더 가족 중심의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현지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 7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는 영주권을 받기 전엔 이민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외국인청에 더 이상 자신을 주기적으로 리포트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때쯤이면 크리티컬한 고비는 어느 정도 넘겼을 때일 거고요. 이때쯤이면 해당 국가에서의 1년을 몇 번 지나보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을 때일 겁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이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보니 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목적이었던 제 아이의 학교 생활은 제가 부러울 만큼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다른 국가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선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